이거 얼룩 푸도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길쭉한 호박을 마디호박, 애호박이라고 하고요. 호박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풋호박이라고 해요. 얘를 진작 겨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렇게 많이 자라도록 겨순 제거를 못 해줬어요. 이 풋호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자라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토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잎이 굉장히 시들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호박은 참 키우기가 쉽죠. 열매도 굉장히 잘 달리고요. 영양만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은 그냥 쑥쑥 자라요. 그런데 가끔 댓글 달리는 걸 보면은 호박을 뭐 2개 따먹었다. 호박 키우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들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주말 농장에서 회원님들이 이렇게 풋호박 키우는 거를 봤는데 거의 영양도 별로 없이 두둑도 만들지 않은 평이랑도 아닌 그냥 이랑과 이랑 사이, 그러니까 흙이 별로 없는 곳에서도 열매도 잘 맺고 아주 잘 자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분이 방임 재배를 하시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겨순을 따시더라고요. 그렇게 겨순 제거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겨순 제거였는데 그분은 그냥 호박 잎을 먹으려고 그렇게 겨순을 따시는 거였어요. 그 겨순은 이렇게 호박잎 이렇게 큰 것처럼 이런 이파리는 아니지만 겨순도 제거를 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호박이 자라는 것도 봤고요. 호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영양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호박 구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구덩이 만들 때 뭐 거기에다 퇴비하고 비료를 정말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호박 하면 영양이 정말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저 같은 경우는 마디호박, 애호박을 키우는데 제가 그 밭에다가 열무 얼갈이를 한번 파종해서 수확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애호박을 심었었는데 그 이상 더 추가 비료라던가 퇴비 더 넣지 않고요. 그대로. 그런데 호박이 정말 잘 달렸거든요. 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애호박 영상 많이 봐주시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풋호박 같은 경우는 암꽃하고 숫꽃이 따로따로 피죠. 그래서 그걸 수분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여지껏 넝쿨 작물을 키울 때 수분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주키니 호박이라는 거 아세요? 그 안진뱅이 호박, 이렇게 넝쿨을 만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호박이 달리는 걸 안진뱅이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박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그 호박을 심지 못했어요. 모종 가게에서 그 호박을 팔지 않더라고요. 그 안진뱅이 호박은 처음에 암꽃이 달렸다가 몇 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 호박은 제가 한 번 딱 수분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넝쿨 작물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수분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열매가 달렸어요. 제가 날씨가 더울 때는 새벽에 밭에 가거든요. 집에서 어두컴컴할 때 나와서 밭에 도착하면 날이 새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항상 밭에 가요. 여러분들은 그 새벽 시간 아니고는 그 벌을 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 꽃이 거의 11시 정도까지 피어 있거든요. 꽃이 피어 있을 때만 벌이 오기 때문에 새벽이거나 이른 아침 아니고는 벌을 보기 힘드세요. 제가 넝쿨 작물을 워낙 많이 재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많이가 아닌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는 꽃이 정말 많이 펴 있어요. 저희 밭에는 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애호박 꽃에 벌이 막 4-5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벌이 저를 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거든요. 벌은 공격적이지 않았었어요. 한 번도 벌에 쏘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벌들하고 몇 시간씩 계속 같이 지냈는데도요. 그러니까 굳이 수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얘가 날씨가 흐리거나 또 장마철 같은 때는 벌이 활동을 많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분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냥 자연 흘러가는 대로 비가 와서 날씨가 흐려서 수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키웠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날씨에 수분이 좀 안 될 것 같은 날씨에 수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정이 잘 되겠죠. 호박이 더 잘 달리겠죠. 이 풋호박의 꽃은 단성화로 암꽃이 호박을 달고 나오고요. 숫꽃은 그냥 꽃만 피어 있어요. 암꽃하고 숫꽃이 따로따로 피는 걸 단성화라고 하는데 얘는 꽃이 따로따로 피는 단성화 작물이에요. 그래서 가끔 수분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풋호박 같은 경우 뿌리는요, 청근성으로 이게 뿌리가요, 막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20cm 정도를 내려가다가 이제 옆으로 퍼져서 자라요. 그걸 청근성 뿌리라고 하거든요. 풋호박 같은 경우는 뿌리를 청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근성 뿌리 같은 경우는 20cm 정도 들어가서 옆으로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뿌리가 얕다 보니까 물이 가물면 말라서 죽게 되니까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 빠짐도 잘 돼야 되고 수분도 어느 정도 공급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위에 뿌리가 마르면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박은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이 줄기를 한없이 뻗어요. 한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넝쿨을 지주대로 이렇게 지주대로 유인을 해가지고 지주대에서 키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당연히 이 넝쿨 작물들을 다 위로 키워버릇했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주말 농장 같은 경우 이런 넝쿨 작물들을 바닥에서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 키우실 거라면 간격을 거의 한 1m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식거리가 거의 30cm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잘 자라거든요. 얘들이 뿌리를 옆으로 많이 뻗으니까 넝쿨 지주대에서 이렇게 키운다고 해도 거의 50cm 간격으로 해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텃밭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제식거리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를 바닥에서 키우게 되면 햇빛도 당연히 덜 받을 것이고요. 또 통풍이 잘 되지를 않아서 열매가 덜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밭 공간 활용도 못하게 되고요. 제식거리를 넓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넝쿨 지주대에 유인해가지고 키우게 되면은 햇빛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통풍도 잘 되고요. 병충해도 덜 걸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론을 공부할 때는 밑에 암꽃은 다 따주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꽃을 웬만하면 따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꽃 전혀 따지 않고 그냥 키웠었는데 꽃이 하나도 떨어지질 않았어요. 정말 제가 이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론하고 실전은 경험은 많이 다르다는 것도 느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들이 단성화니 아니면 청근성이니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론을 몰랐다면은 재배를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경험이 더해지면은 정말 다수확하고 작물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꽃이 나오면 꽃은 숫꽃이든 암꽃이든 따주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에 달린 거 보면은
꽃을 다 밑에는 따주라고 했다면서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으로 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가 된 걸 확인을 시켜 드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도 그 꽃은 떨어진다, 그건 열매가 되지 않는다, 밑에는 다 따주라고 했었다, 다른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 드렸는데도요. 제 호박만 꽃이 안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키우던 호박은 꽃이 첫 꽃부터 다 열매가 되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지금 얘처럼 이렇게 잘 자랐다면은 당연히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 단호박하고 수박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푸도박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잘 자라는데 똑같이 키웠는데도 얘는 이렇게 못 자라요.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꽃이 핀다면 꽃을 따주겠어요. 그렇지만 얘는 꽃이 피면 절대 꽃을 따주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죠. 이렇게 수세가 좋고 아주 잎이 왕성하고 얘가 정말 잘 자라고 있다면, 잎이 무성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면 꽃으로 영양을 보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랄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못 자라고 있는데 꽃까지 피어서 꽃에 영양을 뺏기면 얘는 잎이 더 자랄 수가 없겠죠. 우선은 잎이 왕성하고 잎이 잘 자라야 열매도 튼실하게 잘 달리고 많이 달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꽃이 피면 꽃으로 영양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꽃이 펴서 꽃으로 영양이 가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잎이 많이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꽃으로 영양을 뺏기면 잎이 더 자라질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따주는 거고 얘는 그냥 놔두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푸토박 같은 경우는 벼순 제거를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요, 어미순하고 아들순을 키울 수가 있어요. 어미순하고 아들순을 키우게 되면 어미순에 달리는 열매는 빨리 수확을 하겠죠. 빨리 달리겠죠.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들순 2개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미순하고 아들순 2주를 키우는 것보다는 어미순이 없기 때문에 어미순 다음에 아들순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조금 더 늦게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텃밭 상황에 맞춰서 제식거리를 좀 넓게 했다거나 또 너무 촘촘하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아들줄기 3줄기를 키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작년에 이 3가지 방법으로 다 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지 텃밭이잖아요. 그리고 푸토박을 많이 키울 것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2개, 다른 쪽 밭에 2개 그렇게 정식을 했어요. 푸토박만요. 얘가 지금 제일 잘 자라고 있는 애인데 얘를 어미순, 아들순을 키울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잘 자라질 못하고 있으니까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얘는 좀 자라는 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쪽 밭에도 13일날 정식했는데 푸토박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제일 잘 자라고 있고 얘가 열매를 빨리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원줄기 하나, 아들줄기 하나를 키울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뭐 2개를 키우시면은 하나는 원줄기 하나, 아들줄기 하나를 키우시고요. 뭐 또 하나는 아들줄기 2개나 3개를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원줄기하고 아들줄기를 키우다가 원줄기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잘라주고요. 거기에서 아들줄기를 하나 또 받아서 아들줄기 2개나 3개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호박은 줄기를 너무 많이 뻗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좀 관리를 해주고 나중에는 방임 재배를 하고 겨순 같은 거는 잘 보이니까 겨순만 제거를 해주면 되죠. 손치기 해볼게요. 우선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화된 잎은 먼저 잘라줄게요. 지금 위에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요런 뭐 웬만한 이파리들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원줄기죠. 지금 보신 이 줄기가 원줄기예요. 이렇게요. 바위 끝을 보세요. 그죠? 이 원줄기에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잎이 노화되고 또 영상 찍는데 불편하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를 잘라줬죠. 이게 첫 번째 나온 이파리였어요. 여기에서 아들순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때 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파리도 저렇게 시들고 그 잎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들순을 만들질 못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잎이 두 번째 잎인데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파리 잘라줬고요. 요게 두 번째 잎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아들순이 나왔네요. 요거 굉장히 약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건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잎을 노화가 돼서 다 제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 잎인데 그때 밭 상황이 좋질 않아서 약간 기형이 왔죠. 아들순도 약간 기형이 왔어요. 여기요. 네 번째 마디까지 얘들이 아주 힘들게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아들순은 어느 정도 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잎은 괜찮은데 이렇게 기형이 왔던 애라서 저는 얘를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도 포기. 잘 안 보이니까 요것도 좀 잘라줄게요. 쑥꽃. 여기 2번 아들순이 약하니까 우선은 제거를 하면서 찾을게요. 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아들순이 이렇게 약해요. 이게 두 번째 아들순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 아들순이네요. 여기 이파리 제가 아까 노화돼서 잘랐고요. 요거 세 번째 아들순 제거를 할게요. 아들순이 잘 자라고 있지만 예전에 기형이 왔었던 애기 때문에 저는 키우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순 잘라주세요. 키우지 않을 걸. 이파리는 광합성 할 수 있게 그냥 두시는 게 좋고요. 잎이 노화돼서 지금 잎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약간 기형이 왔죠. 오염된 흙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기형이 좀 왔어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도 기형이 와서 제가 아들순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인데 이거요. 잎이 약간 누렇죠. 이 끝쪽 부분이. 그리고 잎 상태도 크질 못하고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 방향이 너무 밑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유인해서 위로 올려준다고 해도 얘 같은 경우 너무 못 자라고 있고 얘는 좀 괜찮아도 그래서 저는 얘가 방향도 밑으로 돼 있고 아들순도 균일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 이거 5번 안 키울 거예요. 5번도 잘라줄게요. 거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3번이나 4번 2번, 3번, 4번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번까지 제거를 했는데요. 5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거의 2, 3, 4번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거 이게 6번이에요. 저는 6번을 키우겠어요. 사실 여기 요 7번도 아주 좋죠. 이파리도 괜찮고 여기 아들순도 이만큼 자라 나오기는 했는데 요거 6번 아들순 이거 6번 잎이 조금 안 좋기는 해도 저는 6번을 키울게요. 그리고 요거 7번
이 7번은 잎이 너무 좋으니까 얘를 묶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 호박에서는 원줄기 하나, 아들줄기 하나를 키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 상황을 보니까 6번, 7번 원줄기 그렇게 같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우다가 요 아들줄기 하나를 자를 수도 있고 새 줄기를 같이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답은 없어요. 얘네 작물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겹순 제거도요. 그리고 여기 이게 6번, 7번 키워 볼 거고요. 요 8번 여기 아들순 조그맣게 나왔거든요. 요거 8번 제거를 했고요. 8번이 이렇게 작으니까 9번도 나오긴 했네요. 자, 요게 9번이죠. 여기 이게 6번, 7번, 8번, 요게 9번. 9번에서도 아들순이 이렇게 나왔죠? 요거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10번. 여기 11번, 12번, 12번까지 나왔네요. 이제 넝쿨 지주대로 유인을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원줄기 계속 키우시면 되고요. 아들줄기 하나나 두 개를 키우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들줄기 두 개를 키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겹순 제거하시면 돼요. 겹순 제거 다 했고요. 이제 넝쿨 지주대로 유인만 해주면 돼요. 오늘이 5월 27일 푸토박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고 겹순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6번, 7번 원줄기 이렇게 세 줄기를 키울게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밭 상황에 맞게 하세요. 제가 요거는 아직 겹순 제거할 때가 안 됐고요. 해도 되기는 되는데 아직 잘 보이질 않는데 얘가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네요. 다른 쪽 밭에 가봐서 걔들 자라는 거 보고 걔네 아들 줄기 두 줄기나 세 줄기 키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거 순치기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